제41회 청룡영화상이 다음 주 개최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관중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대중문화 전문 김재범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청룡영화상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청룡영화상은 이제 대종상 그리고 백상예술대상과 함께 국내 이제 3대 영화상 중 이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화상입니다. 영화 팬들에게 이제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주목도가 높은 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청룡영화상이 올해로 이제 41회를 맞이했는데 이제 팬들은 처음으로 이제 참석하지 않는 이제 무관중 시상식으로 열리게 될 것 같아 굉장히 좀 이채롭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역시 여러 부문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겠죠. 저희도 오늘 예측을 좀 해볼 텐데요. 단순히 이게 인기만 높다고 수상하는 게 아니라서 그동안 보면 예상 밖의 이 결과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 뭐 어떤 영화상들을 보더라도 후보작들을 보면 이제 흥행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작품의 예술적, 상업적 완성도 그리고 이제 치밀한 연출 여기에 그 시대의 이제 사회상을 반영한 비유와 풍자, 은유 또는 이제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는 메시지, 주제성 등이 골고루 담겨 있어야 그 가운데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생충이 독보적이었잖아요. 예상대로 이제 주요 부분을 휩쓸었지만 이제 반전도 있었습니다. 남자 주 조연상이 그랬는데요. 이제 기생충의 송강호가 아닌 정우성, 그리고 이제 박명훈이 아닌 조우진이 수상을 했었죠. 뭐 우스갯소리로 기생충이 독식을 하다 보니 양보를 한 게 아닌가라는 농담도 나왔었던 결과였는데요. 이제 당시 정우성은 영화 증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시선을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는 평이 주요했을 것이라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우진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 실화가 가진 팩트의 진실성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란 말이 나오게 연기를 했었고요. 예. 홈페이지를 보니까 시상이 총 18개 부문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올해 말씀하신 예상을 넘어선 예상의 결과, 어떤 부분으로 보세요? 우선 가장 우열을 가리기 힘든 부분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제 눈에는 한 3개 부분이 보입니다. 바로 이제 감독상, 나무주연상, 이제 각본상인데요. 먼저 이제 감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철비 투 정상회담의 양우석,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윤희에게의 임대영,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홍원찬, 반도의 연상호입니다. 올해 개봉해서 가장 큰 이슈를 터뜨린 작품들의 감독들이 모두 올라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홍원찬 감독에게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하게 영화를 보면 이제 촬영과 미장센을 보고 있으면 정말 감탄을 넘어선 경탄이 터져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감독상이란 명제를 놓고 보자면 전 남산의 부장들의 우민호 감독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나무주연상인데요. 소리도 없이의 유아인, 남산의 부장들의 이병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이정재, 강철비 투 정상회담의 정우성,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황정민입니다. 무게감에선 당연히 이병헌인데요. 하지만 올해 소리도 없이 속 유아인의 연기라면은 분명히 심사위원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유아인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본상입니다. 남매의 여름밤의 윤단비, 남산의 부장들 우민호 외 1명, 소리도 없이의 홍희정, 윤희에게의 임대영, 82년생 김지영의 유영아인데요. 남산의 부장들과 82년생 김지영 두 편은 사실 원작 있는 작품이기에 후보 자체가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오롯이 창작의 개념이 들어간 각본이 받아야 할 상이라면 저의 선택은 무조건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여우주연상도 청룡영화상에서 손꼽히는 기대 부문 아니겠습니까? 올해의 청룡의 여신, 누구로 예측하세요? 올해 청룡영화상의 여우주연상 후보는 이제 윤희에게의 김희애, 정직한 후보의 라미란, 디바의 신민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전도연,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 이렇게 5명인데요. 뭐 여기서 이제 후보들 중에 이제 김희애, 전도연 이 두 분이야 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한다 해도 명불허전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분들입니다. 뭐 윤희에게와 지푸라기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였고요. 두 분 중 수상이 나온다 해도 당연히 뭐 이상하지 않을 텐데요. 뭐 만약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과거 이제 35회 청룡영화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뭐 신의 이제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신인 배우였었죠. 천우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올해 이 예를 들어서
빗대보자면은 저는 디바의 신민아를 꼽겠습니다. 올해 이제 디바의 성적이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선보인 신민아의 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민아라는 이미지를 완벽하게 깨트리는데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요 상들 대부분 훑어봤는데요. 최고상인 작품상 물어볼 수 없겠습니다. 어떤 상을 수상작으로 보시나요? 올해 이제 최우수 작품상 이제 후보작들을 보자면 남매의 여름밤, 남산의 부장들, 소리도 없이, 윤희에게,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5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만큼 제가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지 않았다면 저는 내년부터 청룡영화상을 굉장히 미워할 생각입니다. 저의 선택은 바로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굉장히 작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독립영화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건과 스펙터클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영화를 선택한 건 전 세계 영화제에서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트로피를 들어올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전 개인적으로 올해 최고의 영화로 꼽을 때 남매의 여름상을 추천하고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41회 청룡영화상 미리 보기 김재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